서울의 밤은 결코 잠들지 않았다. 현란한 네온 사인이 어둠을 몰아내고 거리를 가득 메운 인파의 활기는 도시의 심장 박동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윤서아에게 이 모든 풍경은 그저 소음에 불과했다. 그녀는 최고급 화장품 대기업 라벨르의 유능한 마케팅 팀장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영혼은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압박감과 상사인 박진우 이사의 교묘한 괴롭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이사는 실력보다는 아첨과 권모술수로 그 자리에 오른 인물이었다. 그는 서아의 뛰어난 능력을 시기했고 사사건건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녀의 아이디어를 폄하했으며 뒤에서는 그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서아는 지쳐갔다. 그녀의 열정은 매일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고작이었다. 오늘 밤 그녀는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 평소라면 곧장 집으로 향했을 그녀였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다른 곳으로 향했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고급 라운지 바 미드나잇 블루. 이곳은 익명의 그림자 뒤에 숨어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싶은 사람들이 찾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다. 서아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일탈이 절실했다. 그녀는 윤서아라는 이름과 라벨루의 팀장이라는 직함을 문 밖에 내려놓고 그저 하룻밤의 해방을 갈망하는 한 명의 여자로 바 안으로 들어섰다. 바 내부는 푸른빛 조명으로 가득 차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나지막이 흐르는 재즈 선율과 사람들의 소곤거리는 대화 소리가 뒤섞여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서아는 바텐더에게 독한 칵테일을 주문하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차가운 유리잔을 타고 흐르는 술이 그녀의 목을 적시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술 기운에 몸을 맡겼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혼자 오셨나 봅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서아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옆에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은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명 때문에 그림자가 져 있었지만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매는 숨길 수 없었다. 그에게서는 값비싼 향수와 위스키 향이 섞인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풍겨나왔다. 남자는 자신을 강지훈이라고 짧게 소개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서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아는 듯했다. 두 사람은 통성명 외에는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대화를 시작했다. 직업, 나이, 배경 같은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음악과 예술, 그리고 인생의 더섭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의 말에는 지성이 넘쳤고 서아는 오랜만에 자신의 영혼과 대화가 통하는 상대를 만난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술 기운이 오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훈은 서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이 밤이 끝나는 게 아쉽군요. 그의 목소리는 유혹적이었다.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이성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본능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이 남자라면 하룻밤의 완벽한 도피처가 되어줄 것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바를 나와 호텔로 향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층 스위트룸.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지훈은 서아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격정적으로 입을 맞췄다. 그의 키스는 술보다 더 독하고 달콤했다.
서한은 저항 없이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아무렇게나 흩어지고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방 안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서 가장 깊은 곳까지 서로를 탐했다. 서한은 동이 트기 직전 희미한 여명 속에서 눈을 떴다. 옆에는 깊이 잠든 지훈의 얼굴이 보였다. 어둠 속에서 보았을 때보다 그의 윤곽은 훨씬 더 뚜렷하고 잘생겼다. 하지만 서한은 그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것은 하룻밤의 꿈일 뿐, 날이 밝으면 사라져야 할 신기루였다. 그녀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흩어진 옷을 챙겨 입었다. 어떤 흔적도, 어떤 미련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잠든 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본 뒤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왔다. 라벨르의 사무실은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이 바로 본사에서 새로 부임하는 CEO가 첫 출근을 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CEO는 전설적인 구조조정 전문가로 맞는 회사마다 엄청난 개혁을 통해 성공으로 이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의 부임 소식에 직원들은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특히 박진우 이사처럼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자리를 지켜온 이들에게는 그의 등장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한은 숙취와 어젯밤의 기억으로 복잡한 머리를 애써 흔들며 자리에 앉았다. 모니터 화면을 쳐다보았지만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만 어젯밤의 감촉과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했다. 하룻밤의 일탈은 잠시나마 해방감을 주었지만 이제는 더 큰 공허함과 불안감으로 돌아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커피를 들이켜며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박진우 이사는 아침부터 서하의 자리로 와서 비아냥거렸다. 윤 팀장,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설마 신임 CEO 온다고 긴장한 건 아니겠지. 당신이 공들인 그 프로젝트, 새로운 분 눈에는 그저 돈 낭비로 보일 수도 있어. 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서한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서류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 이사와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에 박 이사는 재미없다는 듯 혀를 차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오전 10시 정각, 전 직원에게 임원 회의실로 집결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 드디어 신임 CEO가 모습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서하는 말은 입술을 축이며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모두가 문 쪽을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회장님이 단상에 올라 새로운 CEO를 소개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부터 라벨르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를 소개합니다. 혁신적인 비전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우리 회사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줄 분입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훤칠한 키, 완벽한 수트핏,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서하 역시 무심코 단상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시간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남자는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회장님의 소개가 이어졌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강지훈 신임 대표이사님입니다.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서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단상 위에 서서 차갑고 냉정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훑어보는 남자. 그는 바로
어젯밤 그녀와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던, 그녀가 새벽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바로 그 남자, 강지훈이었다. 그의 깊고 차가운 눈동자가 회의실을 천천히 훑다가 마침내 충격으로 굳어버린 서아의 얼굴에 멈췄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순간 윤서아의 세계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어젯밤의 열기와 그의 뜨거운 숨결, 그리고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녀는 간신히 무너지려는 몸을 지탱하며 단상 위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냉정함으로 빛나는 남자를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던 하룻밤의 낯선 남자가 아니었다. 강지훈은 짧고 간결한 취임사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라벨르의 현재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앞으로 자신이 추진할 혁신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막강한 자신감과 카리스마가 담겨 있어 회의실에 모인 모든 임직원들을 압도했다. 서아는 그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움에 빠졌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철저하게 연기하고 있는 걸까?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회의실을 훑었다. 서아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발가벗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 아주 잠시, 마치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 어떤 감정도 아는 체 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 무심함이 서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차라리 경멸이나 분노의 눈빛이었다면 나았을 것이다. 이 완벽한 무관심은 그들의 하룻밤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만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서아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인파에 섞여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동료들이 신임 CEO에 대해 흥분해서 떠드는 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모니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가 어젯밤의 일을 빌미로 자신을 해고할 수도 있었다. 박진우 이사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여전히 의기양양했다. 그는 자신의 라인에 속한 몇몇 부장들을 데리고 신임 CEO에게 아부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박 이사는 강지훈이 아무리 대단한들 이 회사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자신의 세력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는 서아를 흘기 쳐다보며 경멸의 미소를 지었다. 이제 새로운 권력자가 왔으니 가장 먼저 저 눈엣 가시 같은 윤 팀장부터 쳐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박 이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CEO 사무실에 들어간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왔다. 강지훈은 그의 과장된 아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의 업무 능력과 과거 실적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박 이사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분노와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 만만한 상대인 서아에게 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오후에 긴급 전략 회의가 소집되었다. 신임 CEO가 각 부서의 핵심 프로젝트 현황을 직접 보고받는 자리였다. 서아는 말은 입술을 깨물며
회의실로 들어섰다. 강지훈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으로는 다른 임원들이, 그리고 맞은편에는 박진우 이사와 서아가 나란히 앉게 되었다. 서아는 최대한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으며 오직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만 집중했다. 회의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지훈은 각 팀장들의 보고를 들으며 핵심을 꿰뚫는 질문들을 던졌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 앞에서 어설픈 변명이나 포장은 통하지 않았다. 몇몇 팀장들은 진땀을 흘리며 자리로 돌아갔다. 마침내 서아의 차례가 되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신이 총괄하는 신제품 루미너스의 런칭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모든 열정과 노력이 담긴 결과물이었다. 서아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고 전문적인 태도로 프로젝트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에 가까웠다. 시장 분석 데이터와 소비자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녀의 전략은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발표를 마친 서아는 조용히 강지훈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때 박진우 이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표님, 윤 팀장의 발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주력 시장은 안정적인 중장년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변덕스러운 젊은 층을 공략하는 것은 너무 위험부담이 큰 도박입니다. 그는 마치 서아를 위하는 척하며 그녀의 프로젝트를 평가절하했다.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박 이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게다가 마케팅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습니다. 이 비용을 기존의 우수 고객 관리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전면적인 재검토 혹은 축소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은 신임 CEO 앞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서아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서아에게로 쏠렸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박 이사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하기 시작했다. 이사님 말씀대로 중장년층 시장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핵심 소비층이 될 젊은 세대를 외면한다면 라벨르는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루미너스는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녀는 박 이사가 지적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책정된 예산은 업계 평균 수준이며 모든 비용은 예상 ROI 투자 수익률을 철저히 계산하여 최적화된 것입니다. 오히려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간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박 이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제 모든 것은 신임 CEO 강지훈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모두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어 박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아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다. 박 이사님, 혹시 윤 팀장이 방금 제시한 시장 변화 데이터나 ROI 분석 자료를 미리 검토해 보셨습니까? 박 이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그것은 실무적인 자료라. 제가 큰 그림을 보는 입장에서 강지우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큰 그림은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려야 하는 겁니다. 감이나 경험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는 다시 시선을 서아에게로 돌렸다. 윤서아 팀장.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아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윤 팀장의 계획에는 논리적 근거가 명확하군요.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언했다. 이 프로젝트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서아에게는 구원이었고 박진우 이사에게는 사형 선고였다. 박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지훈과 서아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함께 불타는 듯한 적개심이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도전이 이렇게 허무하게 꺾인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아는 멍한 상태로 자리로 돌아왔다.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혼란이 그녀를 덮쳤다. 강지우는 왜 자신을 도와준 것일까? 단순히 그녀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뒤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일까? 그녀는 멀리서 자신을 향해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보내는 박진우 이사를 보았다. 오늘 일로 인해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미스터리한 남자 강지훈이 있었다. 회의실에서의 승리는 잠시의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윤서아는 그것이 더 큰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진우 이사의 불타는 듯한 저기의 찬 눈빛은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다. 서아는 이제 단순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예민하게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말도 반납한 채 사무실에 나와 루미너스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다. 그러던 중 참고 자료로 뽑아두었던 과거 마케팅, 성공 사례 보고서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 보고서들은 대부분 박진우 이사가 총괄했던 프로젝트들이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수치가 완벽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은 언제나 기대치를 상회했고 비용 지출 내역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무언가 부자연스러웠다. 서아는 마케팅 전문가로서의 직감을 느꼈다. 보고서의 숫자들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졌다. 특히 협력업체와의 계약서나 광고 집행 내역 같은 세부 자료들이 지나치게 간소화되어 있었다. 보통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수많은 수정과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박 이사의 보고서들은 마치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매끄럽기만 했다. 그녀는 마치 잘 만들어진 유령의 집을 보는 듯한 기묘한 위화감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서버에 저장된 몇 년치의 재무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특정 광고 대행사나 프로모션 업체들과 유독 장기적이고 독점적인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업체들의 실적은 업계에서 그리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라벨르는 항상 시장 평균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서아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관행이 아닐 수도 있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CEO 집무실에서 강지훈 역시 비슷한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회사의 내부
감사 자료와 재무제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라벨르의 CEO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 회사 내부의 만연한 부패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선대 회장의 오랜 신임을 등에 업고 회사의 자금을 좀먹는 암적인 존재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에게 주어진 진짜 임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진우 이사가 있었다. 지우는 박 이사가 수년간 얼마나 교묘하게 회사의 돈을 빼돌렸는지 그 흔적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 이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교활했다. 그는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내세우고 복잡한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쳤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그와 맞설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인물이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윤서아였다. 지난 회의에서 보여준 그녀의 당당함과 논리적인 분석력은 매우 인상 깊었다. 그녀는 박 이사의 권위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깨끗했다. 지훈이 비밀리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박 이사의 부패한 라인에 속하지 않은 몇 안 되는 팀장 중 한 명이었다. 물론 어젯밤의 일은 그의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그는 그날 밤에 강렬했던 기억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지금은 사적인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월요일 아침, 서아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호출 메모를 발견했다. CEO가 직접 호출한 것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내려앉았다. 무슨 일일까? 어젯밤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긴 걸까? 온갖 상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굳은 표정으로 CEO 집무실로 향했다. 거대한 원목문 앞에 서자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이 찼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지우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몸을 돌렸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속을 알 수 없이 깊고 고요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룻밤의 비밀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듯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앉으시죠. 윤 팀장.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서아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꼿듯하게 앉았다. 지훈은 책상으로 걸어가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고 그녀 앞에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맡아줬으면 합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루미너스 프로젝트만으로도 이미 벅찬 상태였다. 이것은 프로젝트 오로라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친환경, 유기농 화장품 라인을 개발하고 런칭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며 CEO 직속으로 진행될 겁니다. 서아는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사업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신제품 개발이 아니라 라벨루의 기업 철학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혁신이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다. 왜 하필 자신일까? 회사에는 자신보다 경력이 많은 임원들도 많았다. 대표님,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기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 팀장급에 불과합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함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서한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나는 직급이나 경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능력과 가능성만 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윤 팀장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구시대적인 관행에 맞설 용기가 있어 보였어요. 그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서한은 그 이면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직감했다. 프로젝트 오로라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 및 유통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그 라인의 대부분은 박진우 이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강지우는 자신을 총알바디로 내세워 박진우 이사의 성벽을 정면으로 공격하려는 것이었다. 서한은 잠시 망설였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박 이사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능력 없는 겁쟁이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프로젝트 오로라의 비전은 마케터로서의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녀의 경력에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다. 하겠습니다. 서한은 결심을 굳히고 대답했다. 최선을 다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지훈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가 CEO가 된 이후 처음으로 보여준 표정 변화였다. 좋습니다. TF팀 구성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주겠습니다. 필요한 인재가 있다면 누구든 데려가세요. 업무 이야기가 끝나자 방 안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한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고 방을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지훈이 나지막이 그녀를 불렀다. 윤 팀장. 서한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날 밤 일은 그가 입을 열자 서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잊어줬으면 합니다.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하는 게 좋겠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집무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녀의 가슴에 상처를 남겼다. 그에게 그날 밤은 정말로 잊어버리고 싶은 실수에 불과했던 것이다.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녀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서아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다. 특히 그 프로젝트가 CEO 직속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사람들은 윤서아라는 팀장이 신임 CEO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며 수군거렸다. 이 소식을 들은 박진우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윤서아를 앞세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한다는 사실에 모욕감과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다. 박진우 이사에게 프로젝트 오로라 소식은 기름을 부은 불과 같았다. 강지훈이 자신을 철저히 배제하고 윤서아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를 병째 들이켜며 분노를 사겼다. 유리잔이 그의 소나기에서 위태롭게 삐걱거렸다. 그는 수년간 이 회사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왔다. 그런데 굴러온 돌 하나와 건방진 팀장 하나가
감히 그 모든 것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는 자신의 충실한 수하인 재무팀의 김 부장과 구매팀의 이 차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두 사람은 박 이사가 심어놓은 거미줄의 핵심적인 존재들로 그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들은 박 이사의 굳은 표정을 보고 본능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박 이사는 술이 절반쯤 남은 병을 내려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윤서아를 무너뜨려야겠어. 더 이상 저렇게 날뛰게 놔둘 순 없어.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이사님, 지금 그녀는 대표이사의 직속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박 이사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머리를 써야 한다는 거다. 우리가 직접 나설 필요는 없어. 그의 계획은 교활하고 치밀했다. 목표는 윤서아가 현재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루미너스 프로젝트였다. 그는 이 차장에게 지시했다. 루미너스의 핵심 원료 공급업체 중에 불만이 있는 곳이 있나? 혹은 우리가 뒤에서 약간만 흔들면 넘어올 만한 곳이라도. 이 차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작은 허브 농장 한 곳이 있습니다. 단가 문제로 몇 번 마찰이 있었죠. 돈 몇 푼 쥐어주면 무슨 말이든 할 겁니다. 박 이사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계속해서 계획을 설명했다. 그 농장 주인을 매수해서 루미너스의 핵심 성분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게 해. 새로 개발된 성분이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일부 사용자에게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했다는 식으로 말이야. 인터넷 커뮤니티나 뷰티 블로거들을 이용해 최대한 사실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해. 이것은 제품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히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총괄 책임자인 윤서아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었다. 그의 음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김 부장에게는 서아의 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최대한 지연시키라고 명령했다.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그는 다른 부서장들에게도 압력을 넣어 윤서아 팀과의 협조를 비공식적으로 거부하도록 지시했다. 서아를 완벽하게 고립시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심산이었다. 그의 거미줄은 소리 없이 그리고 촘촘하게 쳐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아는 사무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는 것을 감지했다. 루미너스의 런칭 캠페인을 위해 RD 센터에 요청한 최종 성분 안정성 테스트 결과 보고서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었다. 법무팀에 의뢰한 광고 문구 검토 역시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뤄졌다. 그녀의 팀원들이 다른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때마다 담당자들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거나 원칙적인 절차만을 내세우며 사실상 업무를 거부했다. 팀원들은 불만을 터뜨렸지만 서아는 침착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박진우 이사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다독이며 말했다. 괜찮아.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처리하자. 이럴 때일수록 더 완벽하게 준비해야 해. 그녀는 오히려 이런 방해 공작을 예상했다는 듯이 더욱 꼼꼼하게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다. 어느 날 아침 국내 최대의 뷰티 커뮤니티에 라벨르 신제품 정말 안전한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자신을 루미너스의 원료를 공급하는 허브 농장 직원의 친척이라고 소개하며
해당 제품의 핵심 성분이 충분한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고 일부 테스트 단계에서 부작용이 보고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은폐하고 출시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의 댓글과 함께 다른 사이트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작은 의혹에 불과했지만 박 이사가 미리 매수해둔 몇몇 뷰티 블로거들과 소규모 온라인 매체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라벨르의 도덕적 해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대기업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제품은 출시되기도 전에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마케팅팀은 발칵 뒤집혔다.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팀원들은 쏟아지는 부정적인 여론에 어쩔 줄 몰라하며 우왕좌왕했다. 바로 그때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 잠시 진정하세요. 지금부터 비상 대응 체제에 들어갑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위기의 순간 그녀의 타고난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서아는 즉시 팀을 3개로 나누었다. 첫 번째 팀은 루머의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해당 글의 IP 주소와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세요. 두 번째 팀은 RD 센터와 협력해서 해당 성분의 안정성에 대한 모든 공식 데이터를 취합하고 반박 자료를 준비하세요. 세 번째 팀은 SNS와 모든 온라인 채널을 모니터링하며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확산시킬 준비를 하세요.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정확했다. 혼란에 빠져있던 팀원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다시 안정을 되찾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편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온라인상의 모든 데이터와 언론의 반응을 스크린에 띄워놓고 그에게 브리핑했다. 지훈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박진우 이사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의 방식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열하고 비열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 저희가 직접 개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두면 프로젝트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아에 대한 걱정이 피어올랐다. 그녀가 이 거대한 압박감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것은 그녀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험이었다. 이 위기를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해야만 그녀는 앞으로 더 큰 적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지훈은 나지막이 말했다. 윤 팀장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겠어. 하지만 그는 마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비서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박진우 이사의 통신 기록과 자금 흐름을 주시해 특히 최근에 접촉한 언론사나 광고 대행사가 있는지 알아봐. 꼬리가 길면 반드시 잡히게 되어 있어. 그는 서아가 앞에서 싸우는 동안 뒤에서 적의 심장을 겨눌 칼을 갈고 있었다. 그날 밤 사무실에는 서아와 그녀의 핵심 팀원들 몇 명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겼지만 사무실의 불은 꺼질 줄 몰랐다. 하얀 보드에는 위기 대응 전략과 예상 시나리오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중심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서아가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도시 야경을 잠시 바라보았다. 박진우 이사가 쳐놓은 덫은 이미 작동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다.
반격의 시간은 반드시 올 것이었다. 박진우 이사의 계략은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하룻밤 사이에 퍼져나간 악의적인 소문은 루미너스 프로젝트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소비자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화장품 업계에서 안정성에 대한 의혹은 이제 막 태어나려던 신제품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이었다. 회사의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내부적으로는 프로젝트의 잠정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박 이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윤서아가 이 엄청난 압박감에 무너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무능함을 드러내어 강지훈의 신임을 잃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서아가 실패하면 그 프로젝트를 자신이 넘겨받아 구원투수 역할을 자처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윤서아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로운 상대였다. 그녀는 위기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오히려 그 상황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샘 회의 끝에 팀원들 앞에서 단호하게 선언했다. 우리는 해명하지 않을 겁니다. 증명할 겁니다. 진실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지쳐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반격은 빠르고 대담했다. 먼저 그녀는 공식적인 언론 대응을 모두 중단시켰다. 대신 루미너스 투명성 캠페인이라는 이름의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소비자들에게 말했다. 의혹에 대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대신 저희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퍼져나갔다. 다음 날 그녀는 약속대로 라벨루의 RD 센터를 대중에게 공개했다. 뷰티 인플루언서와 소비자 대표들을 연구소로 초청하여 루미너스의 핵심 성분이 개발되고 검증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송했다. 연구원들은 전문적인 용어 대신 쉬운 언어로 성분의 안전성과 효능을 설명했고 수십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임상 테스트의 모든 원본 데이터를 가감없이 공개했다. 캠페인의 정점은 논란의 중심이 된 허브 원료 공급 농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었다. 서아와 그녀의 팀은 박 이사가 매수한 가짜 농장주가 아닌 실제 계약을 맺은 농장의 진짜 주인을 인터뷰했다. 수십 년간 유기농법만을 고집해온 진실한 농부였던 그는 카메라 앞에서 라벨르가 얼마나 깐깐한 기준으로 원료를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번 신제품에 대해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히기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라벨르의 정직하고 자신감 있는 대응에 감동했다. 처음 의혹을 제기했던 커뮤니티 게시물은 조작된 정보라는 것이 밝혀졌고, 최초 유포자는 IP 추적 끝에 박 이사가 고용한 대행사 직원이라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 루미너스는 출시되기도 전에 믿을 수 있는 정직한 화장품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지켜보던 강지우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서아가 단순히 위기를 막아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이용하여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놀라운 전략적 역량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인재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거나 관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제는 손을 잡아야 할 때였다. 그날 오후
서아는 강지훈의 호출을 받고 다시 그의 집무실로 향했다. 며칠 전과는 다른 조금은 가벼운 마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우는 책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서아는 그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앉아요. 윤 팀장. 지훈이 말했다. 이번 일 아주 훌륭하게 처리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직접적인 칭찬에 서아는 조금 놀랐다.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모두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그녀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아는 그가 자신을 부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기다렸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 서서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다. 박진우 이사는 이 회사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가 처음으로 적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순간이었다. 그는 수년간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윤 팀장을 자신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서아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예상이 맞았다는 안도감도 들었다.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번 공격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그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의 말에는 경고와 함께 은근한 제안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서아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곧바로 물었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훈의 입가에 다시 한번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이런 그녀의 당당함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이 회사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 이사와 그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해요. 그는 서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윤 팀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제안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방패와 칼을 쥐어줄 겁니다. 당신은 내 눈과 귀가 되어 내부의 적들과 싸워주었으면 합니다. 물론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거고요. 서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박진우 이사 같은 인물이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지훈이라는 남자가 제시하는 비전과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우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보며 손을 내밀었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훈은 그녀의 작지만 단단한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묘한 전류가 흘렀다. 그것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악수가 아니었다. 어젯밤의 비밀을 공유한 두 남녀가 이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이 되어 거대한 적 앞에 함께 서기로 약속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개인적인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그들은 이제 하나의 팀이 되었다. 강지훈과의 비밀 동맹은 윤서아에게 새로운 힘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하는
마케팅 팀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부패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의 끝을 잡은 위험한 작전의 선봉장이었다. 회사에서의 일상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그녀와 강지우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철저히 상사와 부하 직원의 거리를 유지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복도를 스쳐 지나갈 때나 회의실에서 잠시 눈이 마주칠 때면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의지를 확인했다. 지훈의 첫 번째 지원은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느 날 오후 서한은 CEO 비서실로부터 경영 효율화 참고 자료라는 제목의 두꺼운 서류철을 전달받았다. 표면적으로는 전 부서 팀장급에게 전달되는 일반적인 자료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류철 가장 마지막 장에는 손으로 쓴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과거 프로젝트들의 광고 대행사 계약건, 특히 블루스카이 미디어와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검토해 볼 것. 필체는 분명 강지훈의 것이었다. 서한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블루스카이 미디어는 그녀가 과거 보고서를 검토하며 수상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회사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 지점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 위험한 조사를 혼자 진행할 수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믿을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줄 동료가 필요했다. 그녀는 신중하게 자신의 팀원 중에서 두 사람을 떠올렸다. 첫 번째 인물은 입사 동기이자 마케팅팀의 에이스인 이민준 대리였다. 그는 뛰어난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서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의리 있는 후배였다. 두 번째 인물은 재무팀의 최은희 과장이었다. 그녀는 원칙주의자로 소문나 있었고 평소 박진우 이사의 불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아는 알고 있었다. 서아는 두 사람을 각각 따로 만나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다. 이건 단순히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는 일이 아니야. 우리 스스로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서아의 솔직한 경고에 두 사람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결의를 보였다. 팀장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준의 말에 이어 은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박 이사 같은 사람이 회사를 망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렇게 세 사람으로 이루어진 비밀 조사팀이 결성되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비밀스러운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매일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박진우 이사가 지난 몇 년간 관여했던 모든 프로젝트의 서류들을 샅샅이 훑었다. 민주는 서버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추적했고, 은희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회계장부에 위조된 부분과 법적인 허점들을 찾아냈다. 서아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조사의 방향을 지휘했다. 블루스카이 미디어의 실체는 파면 팔수록 의혹투성이었다. 서류상으로는 유능한 광고 대행사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된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유령 회사에 가까웠다. 하지만 라벨르는 수년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그곳에 지불하고 있었다. 계약서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결과 보고서들은 모두 조작된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돈은 블루스카이 미디어를 거쳐 여러 단계의 복잡한 세탁 과정을 통해 박진우 이사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그 규모는 서아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범죄였다. 그녀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분노의 몸을 떨었다. 직원들이 밤낮으로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 한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렇게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내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이 언제까지나 비밀일 수는 없었다. 박진우 이사는 회사 곳곳에 자신의 눈과 귀를 심어두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마케팅팀 사무실의 불빛과 재무팀 서버에 이례적으로 집중된 접속 기록은 곧 그의 귀에 들어갔다. 박 이사는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보고를 받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윤서아가 감히 자신의 뒤를 캐고 있다는 사실에 불같이 경노했다. 그의 반격은 더 이상 교묘한 방해 공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위협으로 변했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홀로 퇴근하던 서아는 텅 빈 지하 주차장에서 박진우 이사와 마주쳤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술기운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윤 팀장, 요즘 아주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서아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님. 박 이사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입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모르는 척하지 마. 너무 깊이 파고드는 사람은 때로는 자기가 판 구덩이에 묻히는 법이야. 알아들어. 그의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서아는 공포에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여기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비켜주시죠. 그녀가 그를 지나치려 하자 박 이사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네가 믿는 구석이 강지훈, 그놈이라는 거 다 알아. 하지만 그놈도 결국엔 외부인이야. 이 바닥에서 오랫동안 살아남고 싶으면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잘 생각해야 할 거야. 그는 서아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커리어, 아니 내 인생 자체가 끝장나는 건 한순간일 수 있어. 그는 그녀의 팔을 뿌리치듯 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단순한 업무 방해를 넘어 이제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박 이사의 저열한 협박은 그의 범죄가 사실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강지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긴급히 드릴 보고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뵙겠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섰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의 집무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윤서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꼿꼿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실어 보고했다. 박진우 이사의 노골적인 협박과 그의 눈에 서려 있던 광기 어린 분노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지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서아는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극도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신호였다. 서아의 보고가 끝나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압감을 풍겼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가 선을 넘었군. 그는 다시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그녀를 향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부터는 더 위험해질 겁니다. 박 이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테니까 당신의 안전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경호를 붙이겠습니다.
그의 제안에 서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대표님.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박 이사를 자극하고 저희가 무언가 꾸미고 있다는 걸 광고하는 꼴이 될 겁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지우는 더 이상 강권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랍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 안에 박 이사의 자금 세탁에 관련된 추가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외부에서 확보한 자료들이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자료와 맞춰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윤 팀장. 그 말은 단순한 상사의 당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미처 대비할 시간도 없이 박진우 이사의 반격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고 치명적인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 회사 내부에 긴급 감사팀이 소집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감사의 대상은 다름 아닌 마케팅팀의 윤서아 팀장이었다. 죄목은 핵심 기밀 유출 및 배임 혐의. 박 이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경쟁사인 에투알 코스메틱의 정보를 받고 있는 내부 끈앞풀을 매수하여 그 정보의 출처가 윤서아인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들을 만들어냈다. 서아의 개인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는 위조된 이메일 내역. 그녀가 경쟁사 관계자와 비밀리에 만나는 것처럼 보이는 합성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의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곳에 거액이 입금된 가짜 거래 내역까지. 증거들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누구라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박 이사는 이 자료들을 들고 직접 회장님과 이사회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다. 자신이 아끼던 후배가 회사를 배신한 것에 대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며 신임 CEO가 검증되지 않은 인물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 것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고 교묘하게 강지훈에게까지 책임을 돌렸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윤서아는 순식간에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팀장직위도 정지되었다. 감사팀은 그녀의 사무실 책상을 압수수색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따르던 팀원들조차 이제는 의심과 불신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아는 감사실에 불려가 몇 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받아야 했다. 감사팀장. 그는 박 이사의 오랜 신복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녀를 몰아세웠다. 윤서아 씨, 모든 증거가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순순히 자백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 서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자백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감사팀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당신은 해고는 물론이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막대한 금액의 소송까지 당하게 될 거야. 당신 커리어는 여기서 끝이라고. 그의 고함 소리가 텅 빈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서하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그대로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방지훈 역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이사회는 그에게 윤서아를 잘못 신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그가 서아를 무작정 감싸고 돌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며 한 발 물러섰다. 그의 태도에 실망한 직원들은 역시 CEO도 결국 이사회의 압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수면 아래에서 그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을 비밀리에 가동시켜 박 이사가 제시한 증거들의 허점을 찾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아에게 익명의 변호사를 연결해 주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도록 도왔다. 그는 서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포기하지 마시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며칠 동안 회사에 나오지 못하고 대기 발령 상태로 집에 머물던 서아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그녀의 명예, 그녀가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때 박진우 이사가 주차장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내 인생 자체가 끝장나는 건 한순간일 수 있어. 그 순간 절망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복수를 향한 불타는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이민준 대리와 최은희 과장에게 연락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반격을 시작한다. 그녀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사냥감이 아니라 적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굶주린 늑대가 되어 있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윤서아의 아파트는 전쟁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와 데이터 분석 자료, 그리고 박진우 이사의 부패 네트워크를 도식화한 거대한 차트가 펼쳐져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공간은 이제 반격의 불꽃을 피우기 위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민준 대리와 최은희 과장은 회사의 눈을 피해 매일 밤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박 이사가 꾸민 증거들은 너무 치밀해서 단순히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할 테니까요. 최은희 과장이 붉어진 눈을 비비며 말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박 이사가 제시한 가짜 재무자료의 미세한 허점들을 찾아내고 있었다. 이민준 대리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동의했다. 맞습니다. 이 가짜 이메일 서버 기록도 전문가가 아니면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들의 분석은 서아가 이미 내린 결론과 일치했다. 벼랑 끝에 몰린 지금 필요한 것은 방패가 아니라 창이었다.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소극적인 대응 대신 상대방의 심장을 관통할 단 한 번의 결정적인 공격이 필요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 박 이사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자료들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의 범죄가 너무나도 거대해서 사람들이 저에 대한 의혹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게 만들어야 해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시선은 벽에 걸린 달력에 꽂혀 있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라벨르의 정기 주주총회. 그날은 회사의 모든 주요 임원과 주주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이 모이는 자리였다. 박진우 이사가 가장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성과를 뽐내고 싶어 할 바로 그 무대. 서아는 바로 그곳을 그의 무덤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우리의 무대는 주주총회입니다. 그녀의 선언에 두 사람은 잠시 숨을 삼켰지만 이내 그들의 눈에도 결의가 차올랐다. 하지만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강지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주주총회에서 발언권을 얻고 자신들이 준비한 자료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현직 CEO의 승인과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그날 밤 서아는 지훈과 한적한 한강 공원의 주차장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차 안의 희미한 조명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서아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들의 계획을 설명했다. 지훈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아주 대담한 계획이군요. 서아의 설명이 끝나자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윤 팀장뿐만 아니라 나 역시 이사회로부터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서아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박 이사는 이 회사에서 영원히 왕처럼 군림하겠죠.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건 아닐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단순히 상사와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이었고 서로의 운명은 이미 단단히 얽혀 있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기회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긴급 안건 상정 형식을 빌려 윤 팀장에게 발언할 시간을 주겠소. 그는 자신이 준비해온 서류철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주주총회의 상세한 식순과 예상 참석자 명단, 그리고 박 이사 측근들의 동향에 대한 분석 자료가 들어있었다. 그는 이미 그녀가 이런 계획을 세울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해온 것이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해. 지훈이 말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은 대부분 정황 증거와 데이터 분석 자료들이요. 박 이사 같은 교활한 자는 어떻게든 빠져나갈 겁니다. 그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방, 즉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에 서하는 자신들이 이미 찾아낸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조민혁, 유령회사 블루스카이 미디어의 서류상 대표. 모든 비자금은 그의 손을 거쳐 박 이사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가 입을 연다면 박 이사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었다. 남은 며칠 동안 그들의 모든 역량은 조민혁을 찾는 데 집중되었다. 이민준의 데이터 추적 능력과 지훈이 동원한 비공식 정보원들의 도움으로 그들은 마침내 그가 숨어 있는 허름한 오피스텔을 찾아냈다. 늦은 밤 서아와 지훈은 단둘이 그곳을 찾았다. 문을 열고 나온 조민혁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박 이사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박 이사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깡패들이 주변을 맴돌기 시작하자 그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다. 서아는 그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했다. 조민혁 씨, 박진우 이사는 당신을 지켜주지 않아요.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버릴 겁니다. 이대로 도망치거나 숨어봤자 당신의 인생은 끝나버려요. 그녀의 말에 조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훈이 그의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검찰과의 형량 거래를 제안하는 변호사의 서명이 담긴 문서였다. 우리가 당신을 지켜주겠소. 당신이 진실을 증언해 준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의 긴밀한 공조는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아의 아파트에서 마지막 전략 회의를 하던 중 계속된 긴장과 수면 부족에 시달리던 서아가 순간 현기증을 느끼며 휘청거렸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붙잡아 부축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서아는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CEO의 냉철함 대신 한 남자로서의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소. 그의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서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못했다.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통해 말없이 위로와 신뢰를 주고받았다. 이 길고 힘든 싸움이 끝나면 어쩌면 그들에게도 다른 시작이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트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눈앞의 전쟁에 집중해야 했다. 주주총회는 바로 내일이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라벨르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미세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잘 차려입은 주주들과 투자자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기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회장과 주요 이사진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신임 CEO 강지훈이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고요한 눈빛 속에서는 곧 몰아칠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서늘한 빛이 감돌고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박진우 이사였다. 그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 덕분에 윤서아가 정직 처분을 받은 이후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 행세를 하며 이사회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였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단상에 올라 지난 분기의 성과와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고 스크린에 펼쳐지는 화려한 PPT 자료들은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듯 보였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라 벨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모두 임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물론 최근 회사 내부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뢰했던 직원의 배신은 저에게도 큰 충격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교훈 삼아 더욱 투명하고 강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일부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박 이사는 자신의 발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로 그때였다. 강지훈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장의 발언권을 얻었다. 의장님, 잠시 긴급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의 돌발 행동에 장내가 술렁였다. 박 이사는 불길한 예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강 대표, 지금은 사업 보고 중이지 않소. 무슨 긴급 안건이란 말이오. 강지훈은 박 이사의 말을 무시하고 연 회장 뒤쪽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들어오시죠. 모두의 시선이 연 회장 문으로 쏠렸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굳은 결의에 찬 표정의 윤서아가 서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사의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주주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박진우 이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네가 어떻게 여기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서한은 그의 경악을 무시한 채 당당한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과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를 그녀에게 내주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무언의 신뢰 표시였다. 서한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특히 박진우 이사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저는
라벨루의 마케팅 팀장 윤서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저지르지 않은 죄에 대한 누명을 벗고 이 자리에 숨어 있는 진짜 범죄자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노트북을 스크린에 연결하고 자신이 밤새 준비한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블루스카이 미디어라는 이름과 함께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것은 지난 5년간 우리 회사의 광고비 수백억 원이 어떻게 한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려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는 조목조목 날짜와 금액까지 정확하게 제시하며 박진우 이사의 횡령 사실을 폭로했다. 박 이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쳤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자료야. 저 여자는 회사의 기밀을 팔아넘긴 범죄자라고 그는 경비들을 향해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야 하지만 경비들은 회장의 제지에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서아는 그의 발악을 차갑게 응시하며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박 이사가 유령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한 해외의 호화 부동산과 슈퍼카들의 사진이었다. 장내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졌다. 주주들은 배신감에 분노했고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렸다. 서아의 폭로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박 이사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어떻게 증거를 조작했는지, 그가 매수한 언론사와 사람들의 명단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궁지에 몰린 박 이사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증거가 어디 있나? 저 여자의 말만 듣고 나를 의심하는 건가? 저 모든 것은 나를 모함하기 위한 소설일 뿐이야. 그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연회장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초췌한 모습의 한 남자가 두 명의 변호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바로 유령 회사의 대표 조민혁이었다. 조민혁의 등장에 박진우 이사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동공은 공포로 극대화되었고 다리는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조민혁은 증인석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우 이사의 지시를 받아 어떻게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그리고 이번 윤서아 팀장 모함 사건의 전말까지 모두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의 입에서는 박 이사의 모든 범죄 행각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이 결정타였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 이사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때 연회장 안으로 정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곧장 단상으로 올라와 박진우 이사에게 다가갔다. 박진우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의 손에 은색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그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짐승처럼 발버둥 치며 끌려나갔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서아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강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함께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그 미소 하나만으로 그녀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라벨르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사건 이후 라벨르에는 거대한 후폭풍과 함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박진우 이사의 구속은 단순한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 내부에 수년간 깊게 뿌리내리고 있던 부패와 구시대적 관행의 종말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박 이사의 비호 아래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던 그의 측근들은 줄줄이 회사를 떠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몰라보게 맑아졌다. 직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거나 부당한 지시에 고통받지 않았다. 대신 건강한 경쟁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강지훈 대표는 약속대로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고, 모든 의사 결정 과정은 합리적인 데이터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졌다. 직원들은 변화를 환영했고, 회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기와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윤서아가 있었다. 회사를 배신한 범죄자에서 하루아침에 부패를 척결한 영웅이 된 그녀에게 모든 동료들은 존경과 감탄의 시선을 보냈다. 그녀가 사무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녀와 함께 비밀 작전을 수행했던 이민준 대리와 최은희 과장 역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각각 팀장과 부장으로 특별 승진하는 영광을 안았다. 며칠 후 강지우는 전 임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새로운 인사를 발표했다. 그는 서아를 단상으로 불렀다. 윤서아 팀장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과 전략적 통찰력, 그리고 회사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녀가 라벨루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는 서아에게 새로운 직책을 부여했다. 오늘부로 윤서아 부장을 그룹의 신설 조직인 미래전략기획본부의 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팀장에서 부장을 거쳐 본부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미래전략기획본부는 CEO 직속으로 회사의 모든 장기적인 비전을 설계하고 핵심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자리였다. 그것은 강지훈이 그녀를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업적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았다. 서아는 벅찬 가슴으로 고개를 숙였고,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서아는 퇴근을 준비하던 중 강지훈으로부터 개인적인 메시지를 받았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다면 잠시 볼 수 있겠소. 업무 이야기는 아니오. 그의 메시지에 서아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이 해결해야 할 마지막 이야기가 남아있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약속 장소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룸이었다. 그곳은 어쩐지 그들이 처음 만났던 호텔 스위트룸을 떠올리게 했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더 이상 익명의 그림자 뒤에 숨을 필요도, 내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두 사람은 CEO와 본부장이 아닌 남자 강지훈과 여자 윤서아로서 마주 앉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서아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당신을 이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였소. CEO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서아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덕분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윤서아라는 사람이 가진 힘이 이긴 것이오. 나는 그저 당신이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작은 바람을 불어주었을 뿐이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 회사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이 하얘졌소.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나는 그날 밤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당신이 새벽에 말없이 사라졌을 때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를 거요. 그런데 그런 당신이 내 회사의 직원으로, 그것도 박진우 이사와 싸우고 있는 팀장으로 나타났으니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악연이라고 생각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소.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군요. 서아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만 했소. 내가 당신을 아는 티를 내는 순간 당신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으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무관심한 척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를 거요. 특히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서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차례였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 인생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했던 다음 날 아침,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나를 해고할까봐, 혹은 그날 밤 일을 약점 삼아 나를 괴롭힐까봐 두려웠어요. 그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나의 능력을 믿어주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셨고요.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하룻밤의 비밀을 공유한 어색한 관계가 아니었다. 목숨을 건 싸움을 함께 헤쳐나오며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과 강인함을 확인한, 세상에서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했다. 서아 씨, 이제 CEO와 본부장이 아니라 강지훈과 윤서아로 다시 시작하고 싶소. 당신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알아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겠소.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세상 그 무엇보다 진지했다. 서아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감싸고 천천히 입을 맞췄다. 그날 밤의 격정적인 키스와는 달랐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낯선 남자와의 하룻밤으로 시작되었던 이 지독한 인연은 이제 서로의 삶을 구원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운명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